안녕하세요. 월하연 주역 타로입니다. 이별 본심 그리고 재회 가능성에 대해서 이 주역 카드로 리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그 상대방, 이별할 때 어떤 본심이었을까? 그리고 재회 다시 할 수 있을까? 먼저 이 카드로 여러분과 상대방의 현재 에너지를 각각 한 장씩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모두 4가지 종류의 카드를 제가 선택을 했는데 여기서 마음에 끌리시는 카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번호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돕기 위해 동물 조각상을 함께 놔드릴게요. 1번 거북이, 2번 코끼리입니다. 코끼리, 3번 염소, 4번 올빼미. 네, 그러면 선택의 시간 잠시 드릴게요. 네, 선택 마치셨나요? 그러면 여기 1번 카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번 거북이 골라주신 분들 카드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뽑은 이 2장의 카드는 이별 후 현재 두 사람의 마음 상태, 에너지에 대한 카드입니다. 여러분이고요. 네, 상대방입니다. 여러분의 경우에는 32번의 뇌풍항, 그리고 상대방의 경우에는 5번의 수천수 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뇌풍항이니까 이 항자는 항구히하다, 계속해서 나아가다 이런 거거든요. 우리 몸도 항상성에 의해 우리 몸의 체온이나 이런 심박수나 이런 게 다 조절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은 지금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상대방과 여러분은 상대방과 함께 계속해서 나아가고 싶고 이별 전에 어떤 그것이 좋았던 싫었던 익숙했던 그 관계를 깨트리고 싶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을 두고 상황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하트 그림이 하늘에 있거든요. 대신에 이제 구름에 있다는 건데 수천수는 하늘에 구름이 떠 있고
비가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궤이기 때문에 아직 근데 날씨가 맑아요. 근데 비가 좀 내려줘야 되는데 상대방은 무언가 반응이 오기를, 어떤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조금은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커피 한잔 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뭔가 좀 생각을 정리하고 싶다, 그런 느낌인데, 그럼 제가 이어서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이별 후에 이 카드를 보고 계시는 것일 테니까 어떤 계기로, 어떤 이유로 이별을 하게 되셨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50번의 화풍전개가 나왔는데 두 마리의 새가 있는데 한 마리가 갇혀 있고 한 마리가 나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한 마리도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 갇혀 있는 새에게 있어서 뭔가 어떤 답답함이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사이에 있어서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는 어떤 답답함? 근데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근데 되게 두 분이서 닮았네요. 보니까 약간 또 이렇게 함께 있는 모습도 그렇고. 무언가 이런 어떤 창살 같은 존재가 두 사람 사이의 이별의 원인이 된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단순히 두 분의 관계 자체에서만이 아니라 두 분과 엮인 또 다른 관계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좀 쉽게 빠져나오기 힘든 상황처럼 보이긴 합니다. 빠져나오려면요, 이 50번이 화풍전괴이기 때문에 뭐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제가 이어서 상대방의 현재 속마음을 보도록 할게요. 이별 후 현재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어떤 속마음일까요? 무언가 상대방이 그냥 제가 딱 느껴지는 거는 화 풀어, 그런 느낌이 딱 들었어요. 이 카드를 뽑을 때 택천쾌인데 이 쾌는 여기 음료가 보시다시피 하나가 있거든요. 하나가 있어서 별거 아닌데 여태까지 잘 버텨왔잖아? 잘 눈 감아줬잖아? 왜 갑자기 그래? 그러는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좀 지켜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사인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2번에 중지공개가 나왔는데 중지공개 같은 경우에는 이 곤이 어쨌든 이 주역에서는 어떤 흙의 성지, 땅의 덕성이거든요. 그것은 이런 어떤 이 영어 단어 receptivity가 상징하는 것처럼 수용성이기도 하고요. 포용력이기도 합니다. 여기도 보면 다 6개가 죄다 음료예요. 음료이고 이 사이로 이렇게 길이 나 있죠. 그러니까 받아들여줘, 통과시켜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냥 넘어가줘. 그래서 무언가 다시 통로가 뚫렸으면 하는 마음? 아까 여기도 막혀 있었었는데 그게 어쨌든 뚫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분에게서. 이별했을 때, 아이고. 그러면 제가 이별했을 때 이 상대방의 본심은 그럼 어땠을까? 좀 더 리딩을 해볼게요. 이별할 때 진짜 마음, 본심 어땠나? 네, 3장을 뽑아보겠습니다. 또 이별할 때 본심을 보면 지금 51번에 중래진, 그리고 42번에 풍레익, 15번에 지산겸 괴가 나와서
이게 근데 중매징계를 보면 손을 이렇게 맞잡고 있거든요. 그런 느낌도 있네요. 너가 나를 떠날 수 있겠어? 우리 계속 이렇게 전기가 통하는 거 알고 있잖아. 너가 과연 떠날 수 있겠니? 그런 느낌도 들고, 분명히 어떤 외부적 신호에 의해서 두 분이서 헤어지신 것 같긴 한데, 이 중매진이 우레가 거듭된다는 걸 뜻하거든요. 그럼 어쨌든 큰 사인이 있고 큰 신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여러분들의 손을 쉽게 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정말로 놓을 수 있겠어? 그리고 42번에 풍레이깨가 나와가지고 나 놓치기 너무 좀 아깝지 않니? 오히려 저는 이분에게서 이런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약간 자신감 있는 느낌? 이분은 아쉬울 거 없다는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지산겸이 나왔기 때문에 이 지산겸이 뭔가 여유 있는 자의 겸손이거든요. 아쉬워서 하는 겸손이 아니라 저 먹을 것 좀 주세요 하고 손 내미는 그런 게 아니라 저 이거 안 먹어도 돼요. 저 집에 먹을 거 많아요. 괜찮아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줄게요. 약간 그런 것처럼 뭔가 이게 풍레익도 그렇고 이지상겸도 그렇고 너 정말 나랑 헤어져도 괜찮아? 나 언제든 네가 손 내밀면 나는 너한테 다가올 수 있어.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분에게. 난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거야. 약간 이렇게.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과의 이별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느낌? 그게 이별 본심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나에게 돌아오겠지. 그런 걸 내심 이렇게 깔고 있다는 봄바탕에. 그러네요. 제가 이 보조카드로 추가카드 한번 제가 뽑아볼게요. 제가 이 풍레익이랑 이 중매진 이 좀 궁금해서 3개 막대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3개 막대 카드도 이 물 건너를 보고 있고 기다린다는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조금 거리가 멀어지긴 했지만 끝나지 않았어.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놓지 않고 계속해서 바라보는 그런 에너지가 있습니다. 정말 놓을 수 있겠니? 여기도 막대 계속 잡고 있네요. 기다린다 이런 느낌이 조금 있고, 제가 그러면 재회 가능성에 대해서 바로 뽑아보겠습니다. 두 분 사이에 재회가 가능할까요? 제가 이건 한 장으로 볼게요. 활에서합이 나왔는데 이 활에서합은 분명히 이 헤어짐의 원인이 있다라는 걸 뜻해요. 이 서합괴는 어떤 형벌 그리고 감옥이 있죠. 그 감옥을 나타내는 괴이기도 합니다. 감옥의 필요성을 좀 중요시하는 그런 괴이기 때문에 죄를 가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제목도 Betraying Jealousy라고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왠지 섭섭하게 만든, 여러분들의 마음을 슬프게 만든, 배신감을 느끼게 만든 그런 어떤 사건이 존재했다. 그런 상황이 존재해왔다. 근데 더는 그러한 상황을 내가 씹어낼 수가 없다. 내가 이것을 소화시키기가 어렵다. 그래서 많이 힘든, 그러니까 재회를 한다고 해도 이거는 내가 계속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걸 뜻하는 것 같아요. 그 걸리는 점을 계속 안고 가야만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만나긴 만나더라도 계속 내가 이렇게 혼자 있어야만 하는 느낌? 슬픈 느낌? 역시 추가 카드를 한번 뽑아보면요. 타워 카드가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자꾸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안정적이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두 분 사이의 재회 가능성은 낮다,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재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불안한 상황, 마음이 안정하지 못한 상황이 반복될 것 같기 때문에 재회를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조언 카드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조언 카드인데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수몽괴가 나왔어요. 이 산수몽괴 같은 경우에는 이 몽자가 어둡다, 내가 잘 모르고 있어서 알아가야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배움의 그런 괴이기도 해요. 여기 어린 소년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인데 내가 계속 어떤 배움의 길을 향해 달려나가야 하는 어떤 여정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왠지 그것은 누군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뭔가 깨우쳐야만 하는, 내가 알아야만 하는 어떤 원리나 이치가 존재한다라고 보이고, 산수몽 같은 경우에는 산하출천이라고 해가지고 산 위에 꼭대기에 물의 그 근원이 되는 출처 있잖아요. 샘물과도 같은 굉장히 맑은 물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오염되지 않은 어떤 순수한 그런 상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나 스스로 알아가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배워 나가셔야만 하는 그런 어떤 조언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제가 이어서 다른 조언 카드를 하나 더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하나만 이렇게 하려다가 그냥 조언 카드 하나 더 네, 한번 리딩을 해보겠습니다. 천하동인괴가 지금 나왔거든요. 공명정대 힘을 합쳐야 기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동인괴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음이 맞는 사람이랑 함께 할 때 내가 더 빛나고 더 모을 수가 있고 힘이 더 커지고 이제 그런다는 걸 뜻하는 괴이기 때문에, 나랑 마음이 통하는지, 나랑 같은 부류의 사람인지, 힘을 합쳤을 때 더 많은 걸 끌어당길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관계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내가 이렇게 새로운 것, 내가 정말 알아가야 할 것들을 배워나가는 과정에서 함께하는 어떤 그런 귀인 운이 저는 존재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1번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2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별 후에 현재 여러분과 상대방의 마음 상태, 에너지인데요. 네, 여러분 그리고 상대방입니다. 네, 여러분의 경우에는 중화리 괴가 나왔고, 상대방의 경우에는 중천건개가 나왔는데, 신기하게 주역에서 어떤 상하를 가르는 그 번호가 이 30번이거든요. 1번부터 30번까지가 주역 이렇게 상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처음과 끝이 여러분과 상대방의 에너지로 나와서 조금 놀랍고 신기합니다. 이 중천건괴 같은 경우에는 시작을 나타내고요. 중화리 괴도 끝과 시작을 나타내고 있어요. 31번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별 후에 따라서 두 분 모두 시작을 함께 생각하고 계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별로 인해서 뭔가 타격이 있거나 풀이 죽거나 그렇다는 느낌보다는 이 이별을 계기로 내가 새 출발을 하겠다, 그런 에너지로 느껴지거든요.
그게 뭐 사실 두 사람 간에 서로의 재회를 고려하면서 내심 재회를 바라면서 한 이별이 되었던, 아니면은 아예 싹 잊고 또 다른 상대방을 만나야지라고 하는 이별이 되었건, 두 분 모두 새 출발에 대한 어떤 기대도 함께 품고 있는 에너지로 저는 보여져요. 네, 이것도 1번 보시면 지금 창조성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 양효로 이 모든 효들이 다 꽉 차 있고 해서 안정감, 어떤 나의 어떤 새 출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어떤 꼿꼿한 자세, 이런 것들, 상대방이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우에도 중활인데 이 화가 그 이괴이거든요. 이괴인데, 이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밝은 에너지, 그리고 또 떠나간다는 의미도 있어요. 내가 떠나가서 내가 새롭게 안착할 수 있는 곳에 가고 싶다, 이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렇게 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아름다움, 그리고 독특한 개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작을 역시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에너지로 보여지고 있어요. 인생의 제 2막을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나는 새롭게 탄생할 거야,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상대방의 이별 본심을 보기 전에 먼저 이별의 어떤 계기를 한번 한 장을 뽑아서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어떤 계기나 이유로 이별을 하게 되셨는지. 6번에 천수송괴가 나왔습니다. 이 송자는 다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송이 어떤 송사, 분쟁, 언쟁, 다투다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면 이 하트랑 여기 사과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두 분 사이에 거리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 사이에 어쨌든 좁힐 수 없었던 간극이 있었고, 서로 먼저 다가가서 상황을 이해해 주려 하기보다는 멀찍이 떨어져서 너가 나한테 먼저 다가와, 네가 나를 먼저 알아줘,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뭔가 다가갈 수 없었던 그런 에너지가 느껴지네요. 그리고 여기 사과가 녹색이랑 빨간색 두 가지가 있는 걸로 봐가지고 뭔가 타협할 수 없었던 점이 여러분이나 상대방 둘 중 한 명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좀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인데, 그럼 이어서 현재 상대방의 속마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대방의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천건괴로 나와서 시작에 대한 어떤 갈망, 그리고 흔들리지 않겠어 라는 그런 굳센 결의가 있었는데, 속마음을 보니까 많이 힘들기도 하네요. 56번에 화산여 괴가 나왔는데 이건 그리워하는 카드이거든요. 혼자서 외롭고 고독하고 같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나 혼자 남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집을 스스로 불태워버렸다. 좋은 친구였고 좋은 동료였고 정말로 좋아했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불태워버렸어. 또다시 내가 혼자가 되었어.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조금 외로웠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옆에 여러분이 있었는데 뭔가 괜찮은 척 했지만 많이 그리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8번에 태풍대각계가 나와서 본인이 좀 자책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대과 같은 경우에는 음료 2개 사이에 양료 4개가 있어서 굉장히 과중한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평소 하던 생각에 몇 배의 에너지를 들여서 이별 후에 어떤 감정적인 곤혹, 그리고 자책, 후회, 이런 거에 에너지를 좀 투자하고 계시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본인이 어깨가 무거워요. 상당히 과중해졌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는 뭐 미련도 많고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 잘못했거나 좀 후회되는 점이 있다거나 그런 걸 뜻하거든요. 이게 자책할 때 보통 에너지가 많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뭔가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성격 탓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이분의 환경 자체가 여러분을 그렇게 환영해 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을까. 뭔가 약간 조금은 밝은 느낌보다는 좀 삭막한 그런 느낌도 있어요. 이분 자체 에너지가. 네. 그러면 이별 본심을 리딩해 보도록 할게요. 이별할 때 그러면 이분의 진짜 마음이 어땠을까요? 세 장을 뽑아 보겠습니다. 이게 자꾸 시작에 대한 에너지가 나오네요. 이분 같은 경우에 그거 뭐를 의미하는 거죠? 이게 뭐 제가 상징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이분은 이별할 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갈망 그리고 어떤 그거에 대해서 내가 완성시키고자 하는 마음 이런 걸 가지고 있으셨다고 해요. 35번에 화지진이 나왔거든요. 화지진 같은 경우 보면은 여기 보면 두 사람이 댄스 하고 있고 여기도 또 커플이 보이네요. 근데 뒤에 태양이 떠오르고 있어요. 화지진은 이 태양의 기운이 땅 위로 솟아오르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고 긴 어둠을 끝내고 마침내 태양이 위로 떠오르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되게 환호하고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계속해서 어둠이 지속되다가 태양이 떠오르면 너무너무 반가운 그런 빛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시작에 대한 갈망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어쨌든 두려움도 같이 있다. 그 시작에 대해서는 3번이 수레둔이기 때문에 수레둔은 이 물 아래에 움직이는 우레의 에너지가 있어서 이 우레는 내가 이 물을 뚫고 꿈틀꿈틀대고 나오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이 우레가 주역에서는 용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여기 마침 1번 이 용 지금 보이시죠? 이 용인데 용이 이 밑에서 나오려고 하는 상태이거든요. 결국 하늘로 승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나는 갇혀있던 용이었는데 내가 나가고 싶다, 물 밖으로. 그런 것들을 좀 상상을 하신 것 같아요. 이 문을 열고 나가고 싶다. 쉽진 않겠지만. 어찌 보면은 약간 뭐 여러분들과의 지금의 관계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그런 느낌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63번에 수화 기재괴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두 연인이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안정적인 상태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영어 단어가 transfiguration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새로운 변화 그리고 변화 후에 안정적인 모습을 찾아간 상태로 보여져요. 기재 같은 경우도 이미 강을 건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무언가 내가 강을 건넜고 강을 건넌 이상 이것을 완성을 시키겠어. 이런 느낌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각자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정말 만약에 이 사람이 여러분이랑 헤어졌는데 여러분과 헤어진 게 너무너무 힘들다. 이 태풍댁과의 그 마음의 과중함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향한 어떤 오로지 그리움이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힘들지만 그래도 이별할 때 내가 어떻게든 다시 이 관계를 만들고 완성까지 끌고 가겠어.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뭔가 여러분이 아닌 다른 이성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이성이랑 이제 시작을 하고 싶은 거죠.
나 이제 너를 떠나고 새롭게 이렇게 자유롭게 댄스 하고 싶어. 그 마음에 드는 이성이랑. 그리고 그 이성이랑은 안정적인 관계로 갈 거야. 아까 전에 30번이 이 상편의 마지막이었다면 이 63번은 하편의 거의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편의 완성. 그래서 나도 새롭게 인생을 완성할 거야. 이제 그런 것이죠. 비록 그게 맘 놓고 내가 룰루랄라 맘 놓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시작은 어렵지만 어쨌든 나는 시작하고 완성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또 거기에서 오는 어떤 죄책감이나 부담감이 또 있을 수는 있겠죠. 만약에 다른 이성이라면.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이 사람은 마음은 어쨌든 무겁다. 무겁고 무언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움일 수도 있고요. 어떤 추억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느껴집니다. 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경우에도 한번 제가 보조 카드로 이 화지진과 수레둔, 화지진과 수레둔이 나타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볼게요. 이 두 카드가 어떤 시작과 이 뚫고 나오려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것일까? 신기하게 에이스 건 카드가 나와서 역시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이 시작은 이 사람에게만큼은 어쨌든 확실히 나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는 기운, 내가 잡고 싶은 기운, 이제 그런 걸 나타내거든요. 지금 어쨌든 꽂힌 대상이 존재한다라고 보여집니다. (63번에) 제가 수화기제를 뽑아봐도 이렇게 건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뭔가 이렇게 마음의 평화를 이루고 기뻐하는 거거든요. 축배를 올리고 지금 성공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새로운 이별할 때 본심에서 나타난 어떤 기운은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방향, 가고자 하는 방향은 분명히 있다.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이별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필요한이 아니라 제외 가능성을 일단 제가 제외 가능성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상대방 제외 가능성에 대해서 25번에 천례무망괴가 지금 나왔습니다. 천례무망괴는 이 무망지심이라고 해서 이 망령됨이 없는 마음이거든요. 완전히 비우고 깨끗하고 순수해진 그 마음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어린아이이거든요. 순수한 어떤 어린아이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가 나왔고요. 그래서 무언가 저는 기다림의 에너지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재회가 그렇게 당장 이루어지기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예 뭔가 리셋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천례무망도 그렇고, 제가 아까 중화리 궤도 어떤 1막이 끝나는 거였는데 천례무망도 뭔가 밭을 싹 갈고 내 마음을 비워내고 이제 그런 에너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깨끗한 상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만남에 대한 수는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제가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수지비계가 나왔는데 빗자는 어떤 사귀다, 교류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 위에 물이 흐르고 있는 것인데 물이 땅에 결국에는 스며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되게 자연스럽게 밀착이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도 한자 상형 자체가 두 사람이 서로 기대고 친근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나타내요. 여기에서는 왕이 말을 타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기가 중요해요. 뭔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인연운을 뜻하기도 하고요. 귀인이 돼주는 그런 어떤 상대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마다 해석해 주시면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정말 이 사람이 지금 제 외 상대방일 수도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 천례무망께의 이 무망은 내가 마음을 비우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거든요. 집착하지 않고 내가 마음을 완전히 비운 이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이 소중한 장미꽃,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시간을 들여서 공들여 키운 그 소중해진 장미꽃을 바라보는 그 어린아이의 순수한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가오는 기운이 있고, 또는 여기에 해당하는 이 상대방이 시작하는 상대방이 내가 아니라 어떤 또 다른 이성인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드리는 조언이기 때문에 역시 여러분들이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고 있으면, 이 어린아이가 되었으면 정말 이거는 깨끗한 상태이잖아요. 내 옆에 아무도 없다. 그러면 이렇게 또 다른 인연,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이런 장미꽃이 되어줄 인연, 귀인이 여러분들에게 도달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제가 조언 카드 한 장 더 뽑아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중수감인데 구덩이의 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중수관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유심형 행유상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구덩이에 빠진 한가운데에서도 내가 마음을 잡고 있는 것, 내가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알려주는 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 힘들고 구덩이에 빠진 것 같고 그렇다고 하실지라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해 나가야 하는 그런 일들, 항상 해 나가야만 하는 그런 일들을 빠지지 말고 꼭 해 나가셨으면 좋겠고, 건강관리나 운동을 꾸준히 한다든지 자극적이고 해로운 걸 드시기보다 이렇게 내 몸의 항상됨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신선하고 좋은 음식들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내 중심을 잡아야 하는 게 지금 중요한 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그럼 이번 카드 리딩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3번 염소 골라주신 분들의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이별 후 여러분과 상대방의 마음 상태, 에너지를 뽑은 카드입니다. 네, 여러분이고요. 상대방입니다. 그 두 분 모두 이 수의 기운이 들어간 괴가 지금 나왔는데 여러분의 경우에는 8번의 지수사, 상대방의 경우에는 48번의 수풍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언가 두 분은 진지하게 마음을 다스리고 추스리고 그렇게 계신 걸로 보여집니다. 여러분의 경우에는 지수사인데, 지수사는 땅 아래에 흐르는 물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이 물의 흐름을, 물은 감정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통로가 없으면은 그냥 그 물살의 강한 힘으로 어디든지 그 영향력을 뻗쳐갈 수 있는데, 땅 아래에 흐르는 그 길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그 흐름을 통제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에너지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경우에는 48번의 수풍정인데, 수풍정은 이 정이 우물이에요. 우물이고, 이 풍이라는 것이 어떤 목도, 그런 나무의 기운이기도 하고,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로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이익을 주는 그런 마음이 이 바탕에 깔려 있다라는 걸 뜻하기 때문에, 그 상대방은 그러한 자신의 마음,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주었었던 어떤 이로웠던 점, 우리가 서로 주고받았던 좋았던 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넌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줬던 사람이었나, 어떤 이로움을 주었던 사람이었나, 어떤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었나, 나는 너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던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깊이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 있었던 거, 그리고 이분이 마음속 깊이 있었던 어떤 생각들, 이런 거를 막 심도 있게 생각하시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면 상대방의 속마음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과 상대방이 어떤 계기나 이유로 이별을 하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천지비괴가 나와서, 천지비괴는 이게 불통에 대한 거거든요. 말이 잘 안 통하고 소통이 안 되거나 답답하거나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를 못 해줄 때, 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꼈을 때, 그러면 결국 그건 통하는 게 아니니까 외로워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같이 있어도 혼자 있는 것만 못하다고 느껴지고, 뭐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됐던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은 뭔가 좀 섞이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남자는 위에 있고요, 여기 여자는 아래에 있는데 각자의 위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뭔가 잘 들리지도 않을 것 같고요. 하늘과 땅이 각자의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섞이지 못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뭔가 혼자 있을 때보다 확실히 더 안 좋았던 점, 그런 것들이 축적이 되면서 헤어지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막 나쁜 점만 있는 거야? 뭐 좋은 점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만나서 행복해지고 즐겁고 얘기도 잘 통하고 뭔가 활력도 생기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가 않았네. 두 분 사이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상대방의 속마음 한번 두 장을 뽑아서 알아볼게요. 오, 3번. 저기,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아까 전에 지수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거 뽑고 보니까 이 카드가 수집이네요. 수집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전에 현재 에너지가 수집인데, 수집이 괴는 이 수의 기운이 위에 있고요, 땅의 기운이 아래에 있어서 물과 땅이 서로 밀착되고 그렇게 막 이렇게 스며들고 섞이는 그런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다시 말씀드려보면은 상대방과 이렇게 막 섞이고 싶고 융화되고 싶고, 완전히 우리가 그냥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화학에서 혼합물처럼 있는 게 아니라 화합물처럼 있는 거, 완전히 융화돼가지고 너랑 내가 이렇게 합화되는 거 있죠. 뭐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래 살면 한국인화 되는 것처럼 두 사람이 만나면서 뭐뭐화 되는 그런 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섞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니까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제가 또 해석을 해봅니다.
그럼 상대방은 또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하는 거죠. 원인이 뭘까 이렇게. 그리고 상대방 속마음에 이렇게 지수사가 나왔다는 걸 보면 이렇게 아까 상대방이 수풍정과 지수사 계속해서 물에 대한 기운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막 이제서야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어떤 점이 우리가 감정을 주고받는 거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좀 잘못이 있었을까? 지수사는 어떤 사가 스승이기 때문에 내가 좀 시야를 넓게 해서 바라본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의 근본을 이분이 파헤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약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느껴지거든요. 뭔가. 그리고 택사남인 괴가 같이 나왔기 때문에 택사남은 뭔가 이분이 생각했을 때는 나는 잘 통했는데, 나는 너무 좋았는데 같이 있어서 이렇게 느꼈다는 걸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역시 이분의 경우에 다시 이렇게 만나서 마음을 나누고 싶다라는 걸 뜻해요. engagement라고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랑 결속을 맺고 싶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함이라는 한자도 마음을 나누고 진정한 마음의 교감이거든요. 함께하고 함께 마음을 이렇게 나누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사실 상대방도 원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 천지비괴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뭔가 여러분이 원하는 거랑 상대방이 원하는 거가 뭔가 약간 다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기준이 동상이몽 같은 걸까요? 그러면 제가 상대방의 이별 본심을 보도록 할게요. 이별할 때 상대방 진짜 마음은 어땠을까요? 살레이 39번에 수산권괴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47번에 택수곤. 이분이 이별할 때 너무나도 제가 느껴지기엔 마음이 아팠다라고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이분은 여러분들을 되게 좋아했어요. 좋아했고 이렇게 아름답게 바라봤고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살레이는 이가 이제 턱 이자인데 턱으로 이렇게 음식물을 씹어 먹고 기르고 발전해 나가고 성장하고, 진짜 제가 아까 이로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로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을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과일에 또 손을 집어서 가져가고 있잖아요. 너무 좋고 고마운 사람. 그런데 그러한 사람과 이별을 하게 되니 한순간에 이렇게 태양이 가려진 느낌이 들었다. 이 꽃이 태양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구름이 와서 이제 태양을 가렸습니다. 갑자기 그 모 가수의 그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이런 노래가 떠오르는데,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이 태양이 필요한 존재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존재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의 환경 자체가 지금 이렇게 동굴에 갇혀 있고 거기에 피어난 꽃이에요. 이 꽃이 왜 피어났냐 하면은 태양이 있기 때문에 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길러줬어요, 이 사람을. 이렇게 영양분도 공급해주고 필요한 거 제공해주고, 이분은 여기서 척박하지만 이렇게 꽃으로 피어났고 계속해서 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가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상권, 이것은 어떤 곤란함에 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험한 상태에 지금 처한 거고, 산 넘고 물 건너야 하는 상태, 갑자기 곤혹스러운 상태에 처해지시게 되신 거죠. 그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 이게 수풍정괴도 기르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나온 걸 보면 진짜로 이로움을 줬던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어. 이게 뭐 서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좀 그러셨던 건가? 근데 이게 천지비가 나온 걸 보면 뭔가 통하지 않은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네. 그리고 이별 본심 중에 또 하나가 47번의 특수공개여서, 그러니까 이것도 이 수상관계랑 맥락을 같이 하는데, 특수곤도 곤란함에 처해진 것이거든요. 여기 태양이 아래로 지금 꺼지고 있고, 이 얼굴을 보면 잔뜩 화가 났고, 근데 한 사람만 화가 나 있어요.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입을 다물고 있어서 가만히 있는데, 여기서 막 뭐라고 하니까 이 사람일 수도 있죠. 나 화났어, 약간. 근데 그거를 티를 안 냈을 수도 있어요. 뭔가 이분이 많이 아쉬웠던 입장이라는 의미로 많이 읽혀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것인데, 사실은 나 많이 화가 났고 너무 당황스러웠고 갑작스러운 느낌도 들었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 그런 느낌. 너 왜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야?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또는 또 뭐 제가 만약에 이쪽을 상대방이라고 예상을 해보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별할 때 막 내가 화를 냈다 그런 상황이시라면 상대방은 갑자기 뭐지? 나 이 상황이 뭔지 모르겠어. 나 잘하고 있었던 거 아니었어?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찌됐건 간에 결론은 곤란함에 처했다는 거죠. 나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모르겠어. 약간 그런 느낌인데, 제가 두 분의 경우에는 제외 가능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외 가능성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화태규가 또 나와버렸네요. 이 천지비계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에요. 뭔가 이렇게 처해 있는 땅과 이 바닥과 여기 성 위에 있는 두 사람의 관계였다면, 화태규계는 선인장과 연꽃이라서 이 환경이 역시 달라요. 선인장은 사막에서 쌩쌩하고, 이 연꽃은 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뭔가 두 사람이 원하는 게 서로 다르다. 이것을 좁힐 수 없다면, 이 입장 차이를 이해하고 좁힐 수 없다면 재회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서로의 사정, 서로의 입장, 그것을 얼마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게 좀 중요해 보여지는데, 근데 너무 좀 이렇게 다르게 나와서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둘 중 한 사람이 정말로 완전히 포용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한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태규 같은 경우에도 뭔가 내가 죽어라 노력을 하는데 뭔가 계속해서 진전이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런 걸 나타내는 의미가 있기도 하거든요. 역시 이게 검 3개가 나왔기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계속해서 생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정통으로 칼이 꽂혔기 때문에 정말로 이거만큼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이거만큼은 뭔가 화합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결정적인 것이 뭔가 융화가 안 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좀 융화가 중요해 보여요. 네, 그렇다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조언 카드를 뽑아볼게요. 중래지인계가 나왔어요. 뭔가 때가 왔다라는 의미가 들어요. 중래진계는 알려주는 거거든요. 우레가 연거푸 거듭해서 치기 때문에 이 우레의 영향은 매우 그 범위가 넓고 강력하고, 옛날에는 이 우레로 인해서 사람들이 본인 스스로의 행동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행동을 고쳐 나가고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강력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인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행동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결심해야 된다, 그런 어떤
외부에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절대로 모를 수 없는 그런 어떤 사인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게 느끼시는 마음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카드로 한 장 더 뽑아 볼게요. 중지곤개가 나왔는데 이것은 이 길이 지금 열려 있습니다. 뭔가 지금이 때야, 지금이 기회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것은 뭔가 길이 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통로라고 해야 되나? 포털이 열린 상태이고 나의 어떤 직감이나 새로운 기회의 문 이런 것들이 열려있는 그런 에너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뚜렷하게 원하시는 그런 방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그것에 맞게 여러분들의 뜻을 펼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3번 카드 리딩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4번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별 후에 여러분과 상대방 현재의 마음 상태, 에너지에 대한 카드입니다. 네, 여러분이고요. 상대방입니다. 약간 어떤 상반된 에너지가 느껴지는데 여러분의 경우에는 60번의 수택절괴가 나왔습니다. 제가 수택절괴를 이 카드 덱에서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이 수택절의 절자는 절단하다라는 것이거든요. 절도 있게 딱딱 맺고 끊는 거 확실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 확실하게 끊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대신에 끊어내면 이제 확실하게 끊어내는 거고 지금 내가 이 사람과 그냥 같이 가겠다. 그러면 진짜로 계속 같이 가는 그런 걸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조금 이렇게 우레의 에너지도 존재하거든요.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무언가 내가 확실하게 정하긴 해야 된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절제하면서 판단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 근데 상대방의 경우에는 여러분들과 재회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조금 강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오히려 상대방은 지금 눈 감고 귀 막고 있어가지고 봐야 할 것들을 보지 않고 들어야 할 것들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뭔가 본인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그래서 뭔가 감정 따라 이 사람은 만나고 싶어 하거든요. 이 천풍구개가 만남을 의미하는 카드이거든요. 걸리는 점이 분명히 있긴 할 텐데 이 사람 입장에서도 아 이건 어떻게든 되겠지. 괜찮은 거야. 아 이건 뭐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만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 별거 아닌 게 아닌 거죠. 이거는 충분히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것들. 그러면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기 전에 두 사람이서 어떤 계기나 이유로 이별을 하게 되었는지 한 장을 뽑아서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1번에 지천태괴가 나왔는데 지천태괴는 이 상황과는 맞지 않는 어찌 보면은 평안한 상태를 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아래에 있어서 땅의 기운과 하늘의 기운이 잘 소통이 되기 때문에 뭐 만물을 탄생시킬 수 있는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편안하고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이제 그런 걸 나타내는데 어쩌면 아니면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일까요? 여러분들은 만났을 때 이러한 상태를 원했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남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성적인 끌림, 그냥 뭐 이 조건이 좋으니까 마음에 들고 뭐 이성적으로 끌리고 외모가 너무 좋고 그런 걸 떠나서 진짜로 소통이 되고 교류가 되고 뭔가 기가 통하는 느낌을 주는 사람, 이런 걸 원했는데 뭔가 그것이 부족했다,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요.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 아니면 뭐 어떻게 보면 너무 상대방이 속 편하게 굴었다? 상황 파악을 못했다? 뭐 이렇게 이런 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을 향한 상대방의 속마음 한번 두 장의 카드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속마음 볼게요. 근데 상대방은 여러분들에 대한 속마음을 제가 지금 뽑아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달려가고 싶고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까 전에 선풍국에 나왔던 만남을 원하는 것처럼 그거에 대한 카드가 고스란히 이렇게 두 장으로 나왔어요. 16번은 뇌지의 괴인데 여기 보시면 말이 달려가고 있거든요. 제목도 fever, 열정이에요. 붉은색에 이렇게 막 가로질러서 말은 또 주역에서 어떤 건도, 하늘의 기운을 상징하고 자유로운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지금 좋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한창 좋은데 아니면 이분이 막 이렇게 달려가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 거일 수도 있죠. 뇌지에 우레 움직임이 강합니다. 나에게 기쁨을 줬던 사람. 그리고 58번의 중퇴태괴인데 나비랑 꽃이거든요. 둘은 환상의 조합이잖아요. 우리 조화롭지 않았냐, 이렇게 지천태괴처럼 너무 조화롭지 않았냐, 우리 서로에게 필요한 관계 아니었냐, 이렇게 또 느끼는 속마음인 것 같아요. 나는 너랑 있으면 마음이 되게 가벼워지고 부담이 없어지고 되게 좋았는데 너는 그렇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상대방 마음만 보면은 상대방은 뭔가 헤어질 마음이 좀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니면은 뭔가 이분이 문제가 있었는데 계속 외면을 해오셨던 걸까요? 이렇게 눈 감고 귀 막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는 메시지를. 그러면 이별할 때 본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이별할 때 진짜 속마음. 근데 뭔가 여러분들의 경우에도 보면 상대방이 그리고 이별할 때 속마음 자체가 이거 진짜 이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뭐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은 어쨌든 계속 뭐 열정이 불타오르는 것 같고, 여기도 또 나비가 지금 등장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을 찾아서 계속 헤매는 느낌? 그 꽃을 찾아서 너가 거기 가면 나도 거기 갈게 하고 찾아가는 느낌이에요. 뭔가 이 말도 그렇고 여러분들 쫓아가는 느낌이거든요. 너가 유학을 가? 그러면 나도 같이 유학 갈 거야. 그런 거겠죠. 이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이렇게 화천대유, 태양 같은 존재, 나에게 에너지를 주고 환하게 웃어주고 정말 필요한 존재. 여기도 꽃이 있는데 이 태양이 필요하잖아요.
광합성 하려면 뭔가 이 4번 분들의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대단히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천대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하늘 위에 중천에 이렇게 태양이 환하게 떠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내가 보지 못했던 그런 종류의 사람, 그리고 뭔가 넌 언제나 거기 있어 줄 거지? 내가 가면은 너 지금은 헤어져도 내가 찾아가면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나 이렇게 환하게 맞아줄 거지? 나 받아줄 거지? 너 마음 넓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무언가 그런 느낌인데, 헤어져야 돼? 알았어. 근데 나 너 찾아갈게. 이렇게 53번에 풍산점 궤인데, 풍산점 자체가 나아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점차로 나아간다. 나비가 여기 또 꽃 주위에 서성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 주위를 떠나지 않을 거야. 맴돌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이 헤어져 그랬다면은 안 받아들이고 나한테 기회를 줘, 뭐 그런 느낌인가요? 내가 다시 매력을 발산할게, 그런 느낌? 19번 지택림 궤이거든요. 땅 아래에 림. 림이 아니라 연못이어서 연못 파고 그 땅 아래에 연못 파여진 그 상태에서 이분이 계속 여러분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양효 두 개가 밑에 지금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이렇게 아래에서 막 바라본다는 거거든요. 딱 아래에 안정적으로 머무르면서 널 바라보겠어. 이 경청하는 궤이기도 해요. 이것이 실제로 임한 것이기 때문에 잘 듣고, 그리고 이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뭔가 인생의 기회처럼, 하늘이 준 어떤 기회처럼 내 인생에 임하게 된 사람, 이렇게도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좋았던 때를 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좋은데 왜 그래?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별하는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말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왜 정말 나랑 이별을 하려고 하는 걸까? 만약에 여러분이 먼저 꺼냈다면? 그리고 뭐 어쨌든 이별하는 순간에 이렇게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이 사람은 놓치지 않고 잘 들었다. 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구나. 이렇게. 여러분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그러면 재회 가능성에 대해서 리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두 분이서 재회가 가능할까요? 재회가 가능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22번에 사나비개가 나왔어요. 뭔가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줘, 그런 느낌도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는 느낌이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먼저 헤어져 그랬다면 왠지 이분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한 장 뽑고, 조언 카드 제가 2장 뽑을 건데 먼저 한 장 뽑아 볼게요. 네, 그분이 오십니다. 뇌화 풍괴. 네, 내가 갈게. 이 말도 제가 아까 건도의 에너지, 하늘의 에너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하늘에서 또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내가 갈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내심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이분은 알고 있고, 너가 정말 원하고 있는 거 내가 뭔지 좀 들어야겠어, 그런 느낌이에요. 이분은 일단 여러분들의 그 어떤 하고 싶은 말을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닫혀있던 거, 이 지붕 같은 거를 좀 걷어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음을 조금 여시고,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열고 다가오고 있고, 여러분들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아, 이거 안 통할 거야. 아, 이거 받아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해줄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내가 마음을 열었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가리고 있는 거, 내가 이 지붕을 가리고 있는 거, 집을 가리고 있는 것을 걷어내야 이 풍요로움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주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이렇게 대화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하시는 바를 명확히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 조언을 하나 더 뽑아보겠습니다. 수집이 걔가 나왔네요. 이 빗자는 다시 친해진다라는 거거든요. 여기도 친밀함, 화목, 포용하며 가까이 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이 4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의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서 정말 얼마든지 잘 맞고 좋은 어떤 관계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보여져요. 수집이는 정말 친밀하게 친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물의 기운이 땅에 이렇게 온전하고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지천태가 나타내는 것처럼 정말 두 분이서 친밀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소통이 되고 그런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맞으니까 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은 관계 만들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4번 카드 리딩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세요. 또 만나요.